안녕하세요. 이광수 작가의 단편소설 길놀이 낭독해 드릴게요. 제목의 길놀이는 농악대와 탈꾼 등이 탈놀이 본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탈춤을 놓을 곳까지 풍악을 울리면서 가는 행렬을 뜻합니다.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거나 저희 채널에 이광수 작가의 작품들이 여러 편 올라가 있는데요. 미리 올려드린 작품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실까요? 길놀이, 이광수. 5월 어느 아침, 날이 맑다. 그러나 대기 중에는 뽀유스름한 수증기가 있다. 첫여름의 빛이다. 벌써 실록의 상태를 지나서 검푸른 빛을 띠기 시작한 감나무, 능금나무 잎들이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다. 나는 뚱땅뚱땅하는 소고 소리와 날라리 소리를 들었다. 오늘이 4월 8일이라고 조이일하는 사람이 길놀이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용이의 설명이다. 5살 먹은 나의 딸 정옥이가 작은 용이를 끌고 소리나는 대로 달려간다. 저 조심해서 가. 하고 나는 돌비탈길을 생각하면서 소리를 지르고서는 여전히 원고를 쓰려 하였지만 소고 소리와 날라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허, 나도 마음이 들뜨는군. 하고 혼자 웃고 나는 대패밥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끌고 나섰다. 개천가에는 아낙네들이며 계집애들이 모두 새 옷을 입고 나서서 길놀이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분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 자주 댕기, 흰 행주 치마를 입고 하얗게 분을 바른 계집애들의 모양도 이제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마는 자하문이라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여기에서는 아직도 옛날 조선 정조를 보존한 것이 기뻤다. 세검정 다리목 술집 앞에 흰 겹바지 저고리에 대패밥 모자를 쓴 패들이 4, 50명이나 모여 섰다. 모두들 벌써 얼굴이 벌건 것은 얼굴이 술에 취한 것과 이날의 기쁨에 흥분해서인 듯하다. 4, 50 되어 보이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20에서 30 내외의 한창 혈기 넘치는 패들이요. 14, 5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소년도 5, 6명 있지만 그들도 어른들 모양으로 흰 바지 저고리에 대패밥 모자를 썼다. 더러는 옥색 관사조끼로 모양을 낸 이도 있고 모시인가 싶은 양복 외투 모양으로 생긴 두루마기를 걸쳐서 점잔을 뺀 이도 있다. 좋다. 얼씨구. 소고를 든 사람, 장고를 맨 사람, 날라리를 부는 사람 한 패가 앞장을 서서 소리를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 술집에서 일행이 다 나오기도 전에 춤추는 패는 벌써 행진을 시작한다. 옥색 조끼 입은 애숭이 하나도 제법 멋들어지게 춤을 춘다. 4월 8일과 5월 단오, 이것이 그들의 1년의 큰 명절이다. 조이일은 봄에서 가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설 명절이나 대보름 같은 것은 조의 일꾼의 길놀이 기회는 못 된다. 이번에는 세절로 간대요. 작년에는 100군데까지 가서들 놀고 왔는데 오고 가는 길에 술주먹은 그냥 지내지는 않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이 바로 놀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용이의 설명이었다. 날랄릴릴, 뚱땅뚱땅. 이 소리에 맞춰서 덩실덩실 으쓱으쓱 춤들을 추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어깨가 으쓱으쓱해졌다. 그들은 가난, 고생, 날마다의 노동의 피곤, 기타 인생의 모든 시끄러운 걱정과 근심을 모두 다 잊고 저 두루마기 입어야 하는 지식계급의
이른바 인산이 체면이니 다 집어치우고 목청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흥내서 익살 부리는 것이 기뻤다. 나는 어린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그들의 틈에 끼어서 행렬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섰다. 그러나 그들이 힐끗힐끗 색다른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나의 존재가 그들에게 파응이 됨을 느꼈다. 나는 한 번 두 팔을 벌려서 우쭐우쭐 춤을 추어보고 싶었지만 나의 용렬함이 그것을 허하지 않았다. 나는 파흥이 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4, 5인, 그들은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요, 또 나와 함께 이 행렬에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무리였다. 나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로 가서 미숫국을 사서 그들에게 하나씩을 주어 친선하자 하는 뜻을 표하고, 나도 그들과 함께 미숫국을 먹으면서 자, 우리들은 개천 저쪽으로 가서 놀자. 응? 하고 앞섰다. 행렬은 개천 남쪽 큰 길로 갈 것이다. 우리 조무라기 일행은 개천 북쪽으로 가자는 것이 나의 의견이었다. 저쪽으로 가면 다 보일 거 아니냐. 응? 하는 내 설명에 그들은 순순히 나를 따라왔다. 5살, 7살, 8살, 10살, 14살, 그리고 48살. 이것이 우리 일행의 나이 차례였다. 나라는 존재가 이 패들에게도 파응이 될는지 모른다. 과자를 사주는 것, 이야기를 해주는 것, 저희들의 동무의 아버지라는 것밖에는 그네는 내게 아무 흥미를 가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어려워한다. 그들의 비위를 거스를까 보아서, 그들의 흥을 깨뜨릴까 보아서 겁을 낸다. 그들은 또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동무의 무서운 아버지라고 해서 나를 어려워할 것이다. 자, 우리 여기 앉아서 놀자고. 응? 미룻국 먹고 놀자고. 나는 가장 모든 어른 티를 떼어버리고 바위 밑 볕 잘 드는 석비례판에 먼저 다른 박질 가서 두 다리 뻗고 펄썩 주저앉았다. 여기 소꿉장난하기 좋아. 우리 접대도 여기서 소꿉장난하고 놀았어. 하고 점숙이라는 계집아이가 말을 내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나를 힐끗힐끗 바라보고는 아무리 해도 흥이 나지 아니하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미룻국 통들을 떼어서 호루라기랑 팽이랑 토끼랑 헤이다이상 이런 덤 장난감을 가지고 한참 동안 쟁깔대고 즐겨 했지만 나한테 대해서는 아무 흥미도 없는 모양이었다. 다만 나의 딸 정옥이가 이따금씩 아버지 하고 풀꽃이랑 바둑돌이랑을 집어들고는 달려올 뿐이었다. 길놀이꾼들의 행렬은 물문으로 꾸역꾸역 나오기를 시작하였다. 문눈은 다 무너지고 홍해만 남은 옛 성문도 이 자리에는 어울리는 것 같았고 까치집 있는 늙은 아카시아에 싱겁게 생긴 허연 꽃들이 축축 늘어진 것도 제격인 것 같았다. 물문박 술집에서도 오늘 안주를 많이 만들었대요. 조기랑 문어랑 쑥갓이랑 미나리랑 많이 사왔어요. 작은 용이는 길놀이꾼들이 물문박 술집으로 밀려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작은 용이도 앞으로 4, 5년만 지나면 4월 8일에 하얀 새 옷을 갈아입고 새 번거지에 새 운동화에 옥색 조끼까지도 떨뜨리고 소고 들고 춤추면서 마음대로 술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뚱땅뚱땅 자 다들 가자 길 늦어간다 하는 소리가 개천 건너편에서 울려온다. 텁텁한 막걸리를 쭉 들이켜고 손등으로 입을 쑥 씻는 광경이 눈앞에 보이는 듯해서 나는 또 한 번 그들의 속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날랄랄랄 날라리 두리둥둥둥 둥둥둥 얼씨구 얼싸. 길놀이꾼은
다시 행렬을 시작한다. 두 서너 잔 술이 더 뱃속에 들어간 놀이꾼들의 흥은 더욱 높은 것 같아서 팔과 다리가 더 기운차게 너울거렸다. 소고와 장구가 터지라 하고 두들겨대고 15살 된 옥색 조끼 입은 소년조차 소고 하나를 얻어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 소년은 잘하면 훌륭한 놀이꾼이 될 것이었다. 우리 일행인 조무라기 패도 덩달아서 재깔대고 까닥거렸다. 그들은 개천 건너편 어른네가 노래하고 춤추고 가는 행렬과 평행으로 개천 이쪽으로 이동하기를 시작한다. 나는 잊어버리고 두 팩에서 다 잊어버림을 받은 나는 말없이 조무라기 패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내게는 벌써 흥은 없었다. 다만 어린 것들을 혼자 내버려 두기가 어려워서 보호자의 직책으로 따라선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따라서 옥천암까지 갔다. 딸 정옥은 작은 용이가 꺾어준 아카시아 꽃을 해수관음 앞에 놓고 합장하였다. 나도 합장하고 10번 관세음보살을 염하였다. 다른 아이들은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납신 절들을 하였다. 해수관음은 개천가 큰 바위에 부조로 새긴 관세음보살 상이다. 작자 미상 연대 미상. 그러나 그 기상으로 보거나 수법으로 보거나 신라적 제작이라고 한다. 선생님, 서양 사람이 말을 타고 이 앞으로 지나가다가 말 발이 붙어서 안 떨어졌대요. 암만 비가 와도 부처님 몸에 물이 안 튄대요. 작은 용이는 이 관음상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였다. 관세음보살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만병과 만죄의 근원이 되는 탐진치의 뿌리를 빼어버리시는 대신통력은 믿을 줄을 모르고 앞으로 지나가는 말발굽 붙이는 그러한 영험을 믿으려 하는 중생의 마음이 슬펐다. 길놀이 패들은 건너편 산 기슭을 돌아 해수관은 맞은편까지 와서 머물렀다. 여전히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하지만은 누구의 눈이나 다 한 번씩은 관음상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한두 사람 모자를 벗어 분명히 관음상의 경의를 표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슬쩍슬쩍 힐끗힐끗 관음상을 볼 뿐이요. 특별히 경의를 표하는 행동은 없었다. 어떤 젊은 얼굴이 흰 사람은 얼른 관음상의 고개를 끄덕하고는 남의 눈에 뜨일 것을 겁내는 듯이 얼핏 몸을 돌렸다. 관세음보살 하는 생각은 누구의 마음에나 난 듯하였다. 적어도 혹시나 버력을 받더라도 하는 생각이라도 있어서 속으로는 한번 비는 모양이었다. 잠시 북소리와 날라리 소리가 작아졌다. 어떤 사람은 관음상이야 있거나 말거나 하는 태도로 여전히 팔다리를 놀려서 춤을 추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이라든가 전생이라든가 내생이라든가 인과응보라든가 하는 생각이 지나가는 것은 숨길 수 없는 듯하였다. 그만하면 고만이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대원력이 바란 것이요. 이 관세음상을 조성한 이름 모를 옛사람의 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절에 올라가 보자고 딸이 내 손을 끌었다. 오늘은 파일이 돼서 손님이 많이 왔어요. 떡도 많이 쪘어요. 모두 안쏘님들이에요. 중해집 코 흘리는 아이를 업은 14살이라는 퍽 야가 보이는 계집애가 나를 쳐다보며 설명을 하였다. 절의 주지가 돈이 많아서 도둑이 들기 때문에 담을 높이 쌓고 방방이 쇠방망이를 해두고 설렁줄을 매고 내이가 번갈아서 잠을 잔다는 말은 작은 용의 설명으로 미리 알았었다. 법당은 나지막하지만 건축도 얌전하고 단청도 새로웠다. 아담한 인상을 주었다. 우리가 약사열애 앞에 만수향을 피우고 절에서 나올 때는 길놀이 패들은
채석장 저편 구비를 돌고 있었다. 관세음상으로 해서 파흥되었던 것이 회복된 모양으로 춤추는 팔들이 어지럽게 들먹거리는 것이 보이고 뚜드락뚜드락하고 북장구 소리와 날라리 소리가 저 세상에서 오는 것 모양으로 들려왔다. 옥색 조끼들이 더욱 유난히 눈에 띄었다. 비조비 조리조비 하는 꾀꼬리 소리가 아카시아 수풀에서 들렸다. 우리 뻐꾹대 하러 가자. 응? 하고 작은 용이가 앞을 서서 솔밭 속 바위등으로 다람쥐처럼 날쌔게 기어오른다. 아이들의 흥미는 이제 뻐꾹대 꺾으러 가는 용사에게로 쏠리고 말았다. 뻐꾹대의 붉은 솔과 그 씁쓸한 맛이 생각난다. 나도 뻐꾹대를 한 대 먹고 싶었다. 길놀이 패들은 홍제원으로 가는 고갯목을 넘어선 모양이어서 내가 귀를 기울여도 그 소고 소리와 날라리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였다. 마치 영원한 곳으로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천지가 갑자기 고요해진 것 같았다. 내가 다시 아이들에게로 고개를 돌린 때는 아이들은 갚힌 아카시아 꽃들을 한 송이씩 꺾어들고 만나게 그 하얀 꽃을 먹고 있었다. 이거 하나 잡숴보세요. 얕게 생긴 아이 여분 계집애가 내게도 아카시아 꽃 한 송이를 주었다. 나도 그 꽃을 따서 먹어보았다. 달콤하고 날콩 씹는 모양으로 배틀하였다. 나는 몇 개인지 모르게 아카시아 꽃을 씹으면서 옥색 조끼 입고 소고 들고 춤추던 젊은 패들을 생각하였다. 이광수 작가의 단편 소설 길놀이였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저희 채널에 이광수 작가의 작품들이 여러 편 올라가 있습니다. 혼인, 김씨 부인전, 연분, 모르는 여인, 할멈, H군을 생각하고, 어린 영혼, 드문 사람들, 이런 작품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인, 김씨 부인전, 그리고 연분 꼭 감상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이광수 작가 이외에도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한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